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증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매매들 잘 하셨습니까? 오늘 장이 좀 좋지 않은 장이라서 다들 매매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목요일장은 좀 시장이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둘러보면 기실 손을 댈 만한 종목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노루홀딩스, 그리고 대호특수광, 동양사무비, 대원전선우, 동부건설우, 노루페인트, 동양유비, 신원우, 전부 다 우순주가 하나 둘셋넷에 8종목이 9종목 전부 가 있는데, 전부 다 같은 우순주라도 얘네들 전부 다 단일가입니다. 30분 단일가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거의 정상적인 매매라고는 할 수가 없는 종목이죠. 그리고 성분전자우까지 우순자로도 30분 단일가로 안 움직인 종목들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보면 전부 다 30분 단일가로 움직인 종목들이죠. 그 종목을 제외하면 동일제강, 그리고 텔레칩스, 애니플러스, 이런 종목만 세 종목 정도만 상한가에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시장이 트레이딩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무턱대고 30분 단일가 종목에다 승부를 건다, 그것도 우선주를, 그는 좀 매매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30분 단일가, 특히나 우선주 같은 거는 손을 대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들끼리 가지고 놀으라고 주는 것이 낫습니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다 빼고 나면 좀 시장이 중심이 없죠, 현재로선. 그래서 좀 매매가 상당히 어렵고 종목을 도출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일 종목들은 약간 시가가 좀 높더라도 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높더라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종목들로 한번 미션 종목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려면, 예를 들면 편하게 하려면 시가 낮은 종목을 해서 그냥 몇 프로, 2, 3%, 한 5% 이런 종목으로 보려면 그런 종목이 많겠죠. 메리츠 금융지준, 금융 쪽 애들, BNK 금융 쪽,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나 페노시언, 대유플러스나 LG상사, HMM, CJENM, SN코, 이런 식으로 시가가 내일 낮게 잡힌 종목들은 많습니다. 많을 겁니다만, 물론 가더라도 5%, 10% 갈 수는 있겠지만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우리가 급등주를 다루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일 시가 높은 종목을 좀 싸우기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시가가 낮게 잡히는 이런 종목들, 아까 방금 불러준 종목들을 보고 천천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보통 이런 시장이 되면 참 딜레마에 빠지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노루홀딩스를 비롯한 이런 30분 단일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종목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면 조금 안전하게 HMM이나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좀 조용하게 가는 이런 종목들을 해가지고 그냥 몇 프로라도 3%나 5%는 먹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시가가 좀 높게 잡히더라도 잡히는 종목을 하고 달라붙어서 한번 승부를 봐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이제 결정이 좀 많이 당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참 쉽지는 않은 시장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급등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시가가 좀 높더라도 싸움이 일어나는 종목에 같이 뛰어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저희 급등주 트레이딩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죠. 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수급이 몰린다는 것은, 돈이 몰린다는 것은
거기서는 뭔가 여러 가지 사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분위기가 일어나면 마인드를 항상 그런 식으로 잡고 싸워야지 투쟁의식도 생기고 도전의식도 생기고 또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면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들 뭐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뭐 그냥 뭐 오늘은 그냥 몇 프로짜리나 이런 건 한 2, 3%짜리는 한번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먹으면 향후에도 이러한 유사한 시장이 지속이 된다면 다른 매매를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일수록 조금 일어나는 종목에다가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약간 손실을 보더라도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달라붙는 그런 마인드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미션 종목들은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해볼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봅시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은 특징주 섹터 한 섹터로만 꾸였습니다. 종목은 한 뭐 10개 정도로 잡아 놓았고, 일단 내일 포지션 체크를 해봅시다. 내일은 며칠이죠? 5월 6일, 7일, 금요일이죠. 자, 5월달에 첫 주가 이제 내일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데 중간에 하루 빼 먹었으니까 이제 4일간, 내일까지 매매하면 4일간 이제 매매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뭐 시장이 버리버리하죠. 버리버리한데 그래도 뭐 무조건하고 꽁무니 내리고 있을 수는 없죠. 또 그렇다고 또 30분 단일가 그것도 우순주를 또 뭐 목을 내고 들어가겠다 뭐 또 그런 것도 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뭐 약간 다툼이 일어날 만한 소재는 좀 보았는데 내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정보산업 봅시다. 정보산업 뭐 어제 나왔던 오늘의 미션 종목이었죠. 시가 2.9% 잡혀갖고 오늘 종가상 플러스 15%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그래도 뭐 한 12, 3% 정도는 올라갔다 그죠. 시가에 공략했다면. 이런 기세주 스타일은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한번 이 방향을 탁 잡으면 꾸준하게 가는 게 기세주 스타일이죠. 약간 습성인데 오늘 공략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뭐 홀딩을 외쳤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한 번 더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뭐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됐는지 죽는지. 시간에서는 0.9% 별로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약간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우순주 다루는 것보다는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흐름이 조금만 좋으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되죠. 이런 스타일은. 그래서 단지 발할 때 색깔이 바뀔 때만 대응을 잘 해주시면 될 겁니다. 살아나면 또 홀딩을 외쳐야 되겠죠. 다음은 IOK 봅시다. 자, 이 종목은 오늘 종가상 20%로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종가에서도 밀어붙여 가지고 더 빠져 가지고 마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근데 시간에서는 6.9% 7% 올라했습니다. 자, 특별한 어떤 악재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으로 밀어붙인 종목은 어느 정도는 반등세를 이루어 주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와 유사한 종목이 나노스라는 종목이 있죠. 요 근래에 한가를 들어가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까지 찍어주고 이제 그때부터 반등을 해서 15% 정도인가 그날 올라갔죠. 뭐 봅시다. 종가상 15%좀 15%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 이렇게 이제 올려주는 습성이 있는데 이 종목은 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까지 밀렸다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IOK는 오늘 20% 미끄러졌는데
6.9% 시간에 올렸다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버린 상태거든요. 돼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에서 많이 오른 종목 내일 시가도 어느 정도 시간에서 뭐 7% 올랐으면 그 다음날 시가도 좋다 한 7% 정도로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내려왔지만은 내일 새롭게 공략하는 사람들은 좀 부담감이 있죠. 하지만 살아난다는 가정하에서 이 종목을 보유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명제를 가지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비싸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시가가 오늘 시간에 좀 높은 종목이 한 세 종목 정도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철저하게 분할하는 시간을 짧게 잡지 말고 1차 놓고 흐름을 천천히 보고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나서 2차를 정확하게 넣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해 나가도 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그냥 뭐 한 번 넣고 금방 또 한 번 넣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오케는 또 정치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뭐 이삼미가 관련 임원인가가 윤사모 회장인가 뭐로도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근래에 관심을 받았는데 내일 시가 7%니까 6.9% 7%니까 뭐 시가가 의외로 낮게 잡히면 좀 편하게 매매가 되겠지만 높게 잡히면 보고 계시다가 눌림을 약간 줄 때부터 그때부터 1차로 매수를 잡고 들어간다라는 계획을 잡고 지켜봅니다. 말시가 8% 뭐 9% 10% 잡혀 날아가 버리면 그냥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되 조금 올라갔다가 눌러주면 그때부터 1차 개념으로 잡아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해봅니다. 손절폭은 잘 지켜야 합니다. 다음 SJM 홀딩스를 한번 봅시다. 근래에 관심을 좀 받아가지고 SJM이 제법 많이 좋았죠. 근데 SJM 홀딩스나 SJM이나 두 개는 항상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시간에서는 SJM 홀딩스가 먼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먼저 선순위로 봐줘야 되겠죠. 시간에서 2.0% 올라 있고 SJM은 시간에서 0.1%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몸을 이렇게 눕혀 있는 애와 아직 땅을 못 치고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애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반등을 주려면 약간은 발을 딱 쳐줘야 올라갈 수 있다.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볼 때는 SJM 홀딩스가 조금 차트적으로 보도 유리해 보입니다. 단지 이제 SJM 홀딩스가 상승을 할 때 SJM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둘이가 순위를 엇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잘 기억을 하시고 매매 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에서는 2.0% 올라 있습니다. 2.0% 올라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지는 마시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종목을 여러 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선호하는 또는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종목 하나 내지 두 종목만 딱 잡고 집중을 해야 대응이 됩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SM 홀딩스 보시되 SJM과 같이 묶어서 보자.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살아나면 홀딩을 해야 될 종목들입니다. 오늘 하는 종목들은 전부 다. 다음은 STX인데 역시 STX도 똑같습니다. SJM 홀딩스와 같은 개념이죠. 이놈도 따지면 STX 중공업이 일단은 뭐 먼저 끊어주고 있습니다만은 금요일입니까? STX가 도리어 STX 중공업을 치고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날이 있었죠. 목요일입니까? 아마 그날에. 그래서 내일은 STX 중공업보다는 STX를 우선적으로 보고 한번 해봅시다. 요령은 똑같습니다. SJM 홀딩스와 SJM 같은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같이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공업하고 쭉 STX가 먼저 가더라도 중공업이 뒤에 더 치고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도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 단 가줘야 된다는 거죠. 이놈이 가든 저놈이 가든 일단 둘 중에 하나는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잘 보시고 시간 내에서는 오른 건 없어요. 0.9% 정도니까 큰 부담감 없이 할 수는 있는데 내일이 금요일이고 요즘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저가가 오늘 마이너스 8%에서 종가상 마이너스 5% 맞췄으니까 이 꼬리가 3%짜리 꼬리입니다. 예, 이 안에서 받아주자. 받아주고 살아나면 홀딩이고 죽으면 여기서 미끄러지면 한 3% 정도 손절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죠. 꼬리를 벗어나면 일단은 도망을 쳐야 된다는 거. 그 점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효성 OMB 봅시다. 효성 OMB는 보통 이렇게 한번 파동을 올려줬으면은 그 다음에는 보통 음봉이 이렇게 하나가 쭉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맴맴거리고 지금 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오늘은 시가가 마이너스 6.7% 출발해서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 2%로 끝났어요. 그래 색깔은 빨갛지만은 일단 주가는 빠진 거는 빠진 겁니다. 근데 그 빠진 만큼 오늘 시가가 빠진 만큼 시가 6.7%에서 종가상 2.2%니까 한 5% 빠졌단 말이죠. 4.5%는 한 4% 정도. 근데 시간에서 3.8% 약 4% 가까이를 또 올려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봐줄 수 있다. 그래서 내일 뭐 꼭 내일은 급등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놈이 옆에 약간만 높게만 있어주면 아주 그림이 좋아지죠. 그래서 내일 그런 마인드로 한번 봅시다. 시간에 손해만 아니면 보유를 해서 다음 주까지 한번 본다는 마인드로 해도 좋죠. 효성 OMB도 어차피 정치 테마주 윤 총장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보죠. 윤 총장입니까? 이재입니까? 내가 까먹어버렸다. 좀 헷갈리네요. 좀 워낙 윤석열 총장, 윤 총장 관련주가 너무 많으니까, 뭐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생기니까, 대한민국 윤 씨는 전부 다 뭐 그냥 윤 총장 관련주. 아따, 참 하루에 한 2개씩 나타나는데, 머리 아프네요. 자, 효성 OMB 살아나면 홀딩을 한번 외칩시다. 자, 다음은 조선선제와 한국선제입니다. 이것도 요령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국선제가 우선순위로 자기가 1등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 내에서는 조선선제가 플러스 4%대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한국선제는 시간에서는 플러스 2%대죠. 근데 한국선제는 자기는 플러스 2%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조선선제가 자꾸 시간에서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한국선제는 겨우 따라간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볼 때는 아무래도 조선선제가 흐름을 잡을 확률이 많죠. 문제는 4.5% 시간에 4.5% 올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이 꼬리에 들어간 사람들 마이너스 10%대 에서 종가상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4% 칩시다. 그러면 한 5, 6% 정도 5% 정도 수익을 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조선선제가 내일 시가 5%만 줘도 시가에 팔아도 10%는 수익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분명히 아침에는 시가에 매도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약간의 꼬리를 달아줄 텐데 그 꼬리에 차분히 분할로 해서 시가부터 보합까지를 나는 공략 관점으로 볼 것이다. 보합을 깨면 나는 도망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마인드를 먹고 보시되 조선선제가 살아났는데 한국 갭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갭이 비슷하면 손댈 건 아니지만 갭이 좀 많이 차이가 나면 조선은 15% 가는데 한국선제는 이제 한 5% 간다? 이러면 두 개를 짝짓기 한다는 마인드로 보셔도 좋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는 먼저 간 놈만 지켜보면 되겠죠. 살아나면 역시 홀딩을 외쳐볼 만한 종목입니다. 액션스케가 제일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인데 얘는 시간에 마이너스 2.2% 빠져 있어요. 오늘 보면 저가가 마이너스 5%에서 종가가 플러스 3%니까 말꼬리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지금 8%의 수익권을 지금 안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 2.2% 빠졌으니까
그럼 그 2.2%를 한 3%로 치자 빼버리면 5% 정도의 지금 꼬리 부분이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놈은 내일 마이너스니까 뭐 조선선지나 한국선지처럼 뭐 못 가겠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시가가 마이너스로 잡히면 그 마이너스가 잡히는 시점이 어디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강력한 매수 타점으로 바뀌어집니다. 즉 허공에 둥둥 떠 있는 시가가 잡히면 기다려야 되고, 의미 있는 시점까지. 시가가 어느 의미 있는 시점부터 출발을 한다면은 거기는 공략 타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일 만약에 같이 놀았던 조선과 한국이 상승세를 일으켜주면 얘도 지는 가기 싫어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관점으로 내일을 본다. 그래서 같이 엮어서 보십시오. 조선 애들하고. 시가가 중요하니까 시가가 내일 뭐 시가 3%만 마이너스 3% 출발해도 요 꼬리까지는 5%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분할을 해도 되지요. 예. 더 시가 더 밑으로 잡히면 더 뭡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폭이 더 작아지 못해서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겠죠. 내일 한번 봅시다.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다음 삼천당 제약 봅시다. 자, 이놈이 지금 현재로 일단 뭐 세계 최초 경구용 코로나 백신 개발에 글로벌 제약사가 3천억을 투자 협의 중이다. 자, 이것이 지금 이 8%까지 시간을 올린 재료인데, 자, 이런 상한가를 못 들어갔다는 것은 좀 아쉬워요. 상한가를 못 들어갔다는 게 아쉬운데, 많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 일이라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요즘에 사실 뭐 정치 테마주도 빼고 나면 이슈에 지금 목말라 있습니다, 시장이. 예, 그리고 차트상으로 봐도 그리 고점으로 좀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간에 8.8%니까 내일 뭐 8에서 10% 정도 뭐 그거는 무난하게 잡히겠죠. 어쩌면 더 잡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15% 이상 이렇게 잡히면 그냥 그냥 보내주시고, 적어도 뭐 조금 부침이 있는 가격 7, 8% 완화가 10% 밑으로만 좀 잡혀주면 한번 분할로 대응을 해서 흐름을 한번 볼 수 있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마인드를 강하게 먹고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음은 휴마시스 한번 봅시다.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죠. 시간에 7% 올라 있는데 역시 재료는 국내 허가 승인이 났답니다. 근데 이 7% 올라온 이 재료는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벌써 앞에 뭐 시약지에서 뭐 나름대로 승인 비슷한 걸 이미 내준 상태였고, 그런 의미의 모든 것은 다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가 급등주를 바라보는 관점,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즉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파동이 일어나고, 파동이 일어나면 변곡점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변곡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곡점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보자는 거예요. 재료가 좋아서 보자는 것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내일 시간에 7% 올랐는데 그럼 내일 시가는 나쁘지 않겠죠. 뭐 나쁘진 않은데 시가가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강도가 결정이 될 겁니다. 뭐 8에서 10%를 넘어가면 시장은 제법 좀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일 거고, 8% 이하로 잡히면 시장은 버리버리하게 좀 약간 의심스러운 눈길일 거고, 7% 밑으로 잡히면 시장은 조금 더 비관적인 눈길로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둘지 말고 반드시 첫 번째 파동의 눌림을 기다리면서 분할로 대응을 한다는 거, 이 휴마시스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서둘지 마시고요. 자, 내일 전체적으로 금요일이라 다음 주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조금 뭐 이제 하려고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다들 다툼이 있는 종목이 이제 다 보이는 거고, 안전하게 내일은 그냥 시장도 안 좋은데 우선주만 난립을 한데 안전하게 해볼까라고 또 뽑아보면 뭐 HMM이나 뭐 LG상사나 뭐 현대미포조선, 또 금융지주 같은 메리츠 금융지주나 BNK 금융지주 같은 거, 뭐 NC스나 뭐 CJENM, 뭐 이런 종목들은 다 시가 났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내일 뭐 들어가면 그래도 몇 프로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선주들 빼고 얘네들 빼고 나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에다가 승부를 거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좀 더 집중을 잘해야 되고 좀 더 많은 열정을 쏟아야 되죠. 그래서 편하게 벌리면은 뭐 편하게 하려면 뭐 2, 3% 먹고 나오려면 저런 종목들 하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트레이딩답게 하려면은 조금 다툼이 있는 종목들을 해야 되죠. 자, 그런 거 잘 기억을 하시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종목들을 보시고 아침에 가장 반응이 먼저 오는 종목들 중 한두 종목 골라 가지고 간결하게 하고 매매 마무리 접어야죠. 접고 진다든지 그렇게 전략을 잡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도 오늘은 아침에 간단히 한 종목만 공략해서 수익 챙기고 뭐 10에서 12% 정도 수익 챙기고 거의 오늘 하루 매매 쉬었거든요.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잠시 쉬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막 성질대로 하시지 마시고요. 절대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런 건 잘 하시고, 내일도 썩 그렇게 시장이 뭐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럴 만한 지금 건덕지는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제나 저제나 눈치를 볼 거예요. 그래서 좀 배심이 큰 사람이 내일은 수익을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아마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누가 배심이 크냐 차이가 내일 될 텐데, 뭐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 매매하면서 내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5월 첫째 주가 내일 이제 매매가 끝나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을 때 첫 주의 매매는 무조건 하고 양봉으로 만들어라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첫 주 매매가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세 주의 매매가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손실을 많이 봐버리면 이 첫 주의 손실이 한 달 내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발목을 잡기 때문에 거의 참 힘들지요. 그래서 첫 주를 잘 마무리한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까지 그 기세를 잘 부드럽게 이어만 가면 됩니다. 첫 주에 조금 성적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뭐 내일 막 그냥 하루에 모든 것을 얘기되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주에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 돼요. 되니까 서둘지 마시고, 항시 서두르면 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가장 큰 적이거든요. 서둘면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서둘지 마시고 흐름을 보고 파동을 보고 수급을 보고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1, 2% 덜 먹어도 상관없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니까요. 자, 내일 금요일 뭐 미션 종목들 잘 좀 해보시고 한 주간 또 매매가 마치겠네요. 그죠? 어제 뭐 하루 쉬어 놓으니까 뭐 내일 또 뭐 일하니까 좀 희한하네요. 어쨌든 내일 마무리 잘하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또 일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상황문에 문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